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불과 40여일 만에 좌초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0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던 문재인의 장담은 구라가 돼버렸고, 후퇴는 없다던 김부겸 국무총리의 선언도 역시 구라가 돼버렸습니다. 자,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위해 정부가 대체 뭘 준비한 거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드 코로나 실험을 강행한 것이냐라는 등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문재인 부부의 호주 방문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야당은 셀카 찍으러 호주 갔냐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고, 청와대는 즉각 문재인 엄호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어제 소식을 전해 들으신 대로 후퇴는 없다던 위드 코로나가 불과 40여일 만에 좌초됐습니다. 이에 여권 지지층에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돌파,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세계 각국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정부 탓을 하는 건 지나치다, 이런 논리를 앞세워 문 정권을 옹호하는 분위기이고요. 반면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은 문재인이 신규 확진자가 10,000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대체 뭘 준비한 거냐,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 또 김부겸 총리는 직접 후퇴는 없다고 하지 않았냐,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거냐, 정부 정책이 바람 앞에 갈대처럼 춤을 춰서는 안 된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각자의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지금 문 정권의 방역 정책은 그야말로 후진국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 자체가 일방적인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원초적인 방역 방법이고요. 의료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즉 한 동네에서도 병원이 수두룩한데 병상 부족이라는 후진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IT 강국이라면서 지난번엔 백신 예약 사이트가 말썽을 부려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더니 이번엔 방역 패스를 한다고 해놓고 QR코드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더군다나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는 인터넷을 못 쓴다는 정부의 통계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못 쓰는 어르신들에게 QR코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라는 건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죠. 때문에 백신을 맞고도 식당에서 쫓겨나는 어르신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후진국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지난 8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녀 백신으로 접종하는 경우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게 했죠. 혈전증 우려로 50세 이상만 접종키로 했던 원칙을 한 달 만에 바꾼 것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을 확대한 것은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로 모더나 화이자 모두 부족한 상황이 되자 비교적 물량이 넉넉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나왔었죠.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바뀐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첫 접종이 시작되기 전 65세 미만만 고려하다가 2월 초 18세 이상 전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2월 하순 18세 이상 65세 미만, 3월 말 18세 이상 전 연령, 또 4월 중순 30세 이상, 7월 초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의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야 할 백신 접종 대상을 백신의 수급 상황에 따라 마구잡이로 확대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한때 물량이 없어서 귀하신 몸 대접을 받았던 모더나 백신은 무더기로 폐기 처리될 것이란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게 지난 10월이었는데요. 전국에서 무려 16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폐기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도입 가격이 1회분당 2만 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 원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었죠. 백신 접종을 시행하다 보면 노쇼 등으로 인해 일정 부분 폐기 물량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런 수준의 대량 폐기 사태는 상식선을 한참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 백신의 접종 간격을 놓고도 여러 번 말이 바뀌었죠. 때문에 백신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불신은 어찌 보면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와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인데
문 정권의 방역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제밖에 코로나 팬데믹의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의 행태도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저는 저번 주 문재인 부부가 호주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해외 순방을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현재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그러는 것처럼 화상회담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해외 순방을 취소 연기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저뿐만은 아니었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 보는데요. 그런데 결국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문재인 부부는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3박 4일간의 호주 순방 일정을 마치면서 페이스북에 스콧 모리스 총리 내외와 시드니의 명소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른바 짜파구리 파한대소 사진이 오버랩됐는데요. 평상시라면 해외 순방에 나선 대통령이 함께 회담한 상대국 정상과 관광 명소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 상황은 그런 평상시와는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비상 상황이죠.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해외 관광 명소에서 저런 사진을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요? 문재인의 아주 잘못된 상황 인식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귀국한 문재인은 어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 조치를 다시 강구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한 것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발언은 문재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전해졌습니다. 즉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지도 않은 채 대리 사과를 한 것인데요. 그간 문재인은 백신 확보나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설 때 등 좋은 일에 있어서는 항상 전면에 나와 카메라의 모습을 꼬박꼬박 비춰왔습니다. 그런데 꼭 안 좋은 일에서는 민주당 뒤로 숨거나 대변인 뒤에 숨거나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죠. 문재인 지지층에선 해외 순방 탓으로 얼마나 피곤했을까? 대변인이 사과문을 발표한 게 어디가 어때서 라고 감싸고 있지만 지난 2019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은 귀국하자마자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며 온 언론의 카메라를 다 동원해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문재인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답하는 약 40% 정도의 국민 여러분, 전 세계가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씨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영역에 따라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문재인 정권의 K방역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